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트레버 노아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뉴스 보도나 조사 때문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농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에 대해 언급한 30초 분량의 짧은 농담이었는데 여기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무기화하려는 것입니다. 검사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는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노출시킬 수 있는 법적 지뢰밭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주목하십시오. 2026년 2월 1일 일요일 밤 그래미 시상식 현장입니다. 트레버 노아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상식 사회를 맡았습니다. 빌리 아이리시가 와일드 플라워라는 곡으로 올해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노아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상은 모든 아티스트들이 갈망하는 상입니다. 마치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갈망하는 것과 비슷하죠. 앱스타인의 섬이 사라졌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그는 빌 클린턴과 함께 놀 새로운 섬이 필요하니까요.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노아는 덧붙였습니다. 말했잖아요. 올해가 제 마지막 해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뭘 어쩌겠어요. 새벽 1시 1분경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반박이 아닌 300단어에 달하는 긴 위협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도널드 트럼프와 빌 클린턴이 앱스타인 섬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나에 대해 잘못 말했다, 틀렸다. 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앱스타인 섬에 간 적도 없고 그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발언 전까지 나는 가짜뉴스 미디어조차 내가 그곳에 있었다고 비난한 적이 없었다. 이어지는 위협입니다. 완전한 패배자인 노아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빨리 말이다. 나는 이 가난하고 비참하며 무능한 진행자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변호사를 보내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꼬마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어봐라. 동시에 CBS도 준비해라. 노아, 나는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현재 트럼프는 자신의 최근 승리 사례들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트럼프에게 강간 혐의가 있다고 말한 후 실제 법적 발견이 성추행으로 밝혀지자 1,5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CBS는 60분 인터뷰가 편집된 사건으로 1,6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그에게 위험해집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말한 것은 사실을 주장하는 뉴스 보도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증인 앞에서 코미디언이 시상식에서 던진 농담이며 사람들은 이를 풍자로 이해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풍자는 뉴스 보도와는 다른 법적 보호 체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깨달았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 사흘 전인 1월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앱스타인에 관한 30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부 차관은 연단에 서서 이 기록들이 앱스타인 기록 투명성법을 완전히 준수한 것이라고 미국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트럼프의 이름이 3,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사실을 잘 새겨두십시오. 기록에는 앱스타인과 그의 동료들이 트럼프에 관한 기사를 공유한 이메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의 자산에 함께 있는 트럼프의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의 2020년 이메일에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앱스타인의 개인용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 피해자 중 한 명의 증언에 따르면 길레인 맥스웰이 트럼프와 그의 친구들에게 기꺼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맥스웰의 발언은 그러한 계획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에 있는 트럼프의 개인 집사는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자주 어울렸으며 비록 트럼프는 메인 테이블 대신 주방에서 식사를 하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위법 행위를 반복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앱스타인과 관련된 어떤 범죄로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빌 클린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앱스타인의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송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앱스타인의 섬과 연결지어 농담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소송은 바로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이 법적으로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논하기 전에 트럼프가 여기서 실제로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소송 전략에 대해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공포 효과를 조성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검사의 관점에서 그 유형을 보십시오. 트럼프는 수년간 수십 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일부는 합의하고 대부분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결과가 아닙니다. 핵심은 위협입니다. 트럼프가 ABC와 CBS를 고소했을 때 그들은 강력한 자금력과 법적 자원을 가진 뉴스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1차 수정헌법에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소송을 견디는 대신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ABC는 1,500만 달러를 지급했고 CBS는 1,6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거나 본질적으로 정확하지만 기술적으로 미세하게 부정확했던 주장에 대해 3,1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동일한 각본을 코미디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1988년 허슬러 잡지대 폴웰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확립한 제1차 수정헌법에 따르면 공인에 대한 풍자와 해악은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받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트럼프는 4가지 요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노아가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 둘째, 그 진술이 트럼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 셋째, 그것이 제3자에게 공개되었다는 것. 넷째, 트럼프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평범한 시민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는 그가 공직자임을 의미하며 1964년 뉴욕타임즈대 설리반 사건에 따른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실제적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노아가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진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에게 문제가 됩니다. 명백히 농담인 진술에 대해서는 실제적 악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허슬러 대 폴웰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확히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풍자가 아무리 충격적이거나 모욕적일지라도 합리적인 사람이 그것을 실제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랭퀴스트 대법관은 제1차 수정헌법이 장려하는 강력한 정치적 논쟁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 언사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고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는 증거조사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변호인들은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모든 서신, 모든 이메일, 모든 문자 메시지, 모든 전화 기록, 모든 비행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서하에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의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승소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검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송을 무기로 사용하는 정치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소송 전략은 법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에 간극을 치밀하게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트레버 노아는 트럼프가 고소하더라도 법적으로 승리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형벌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조사 단계에 진입하면 상대 측은 트럼프와 앱스타인 관계의 모든 측면을 조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송을 위협할까요? 트럼프는 노아 역시 수년간의 소송을 원치 않을 것이며 CBS 또한 또 다른 명예훼손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단지 위험만으로도 코미디언들이 앱스타인에 관한 농담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노아는 정보원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뉴스기관이 아닙니다. 그는 진행자로서의 여정을 끝마치는 시점에 있는 코미디언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올해가 제 마지막 해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뭘 어쩌겠어요. 그리고 풍자는 제1차 수정헌법의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실제로 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는 자신의 소송 전략에 있어 최악의 시험 사례를 선택하는 셈입니다. 그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잃을 것이 없는 피고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민감한 정치적 취약점에 대한 조사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새로운 진행자 최수아의 안내에 따라 트럼프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지 함께 지켜봅시다. 최수아와 같은 코미디언들의 표현의 자유와 풍자할 권리는 투명한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